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교수 백낙훈입니다. 현재 웹GL2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BO와 RBO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FBO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이야기하고 RBO는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선 현대의 그래픽스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또 렌더 버퍼 오브젝트도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와 같이 사용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실존적인 예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렌더 to RBO, 그래서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예제 프레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예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화면상에 혹은 TV 스크린상에다가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다시 다른 화면이 나오거나 혹은 TV에서 보면은 어떤 영화가 나오면서 그 안에 보니까 다른 TV가 또 재생되고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바로 이 상황을 웹GL 혹은 오픈GL 화면상에서 그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그림은 결과적으로 전체 화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전체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화면 혹은 어떤 텍스처 이미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보여주는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우선 이미지를 하나 그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텍스처 이미지로 이용해서 화면상에다가 사각형 영역에 그 텍스처 이미지를 보여주는 식이 되는데 단 이때 보면은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있으니까 텍스처 이미지 자체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상황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스텝으로 보면은 우선 시작해서 이미지를 화면에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 그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텍스처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것을 텍스처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화면상의 사각형에 그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화면 내에서 다른 화면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예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은 전형적인 오픈GL 혹은 웹GL의 파이프라인에서도 물론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쉐이더, 프레먼트 쉐이더를 거쳐서 마지막에 프레임 버퍼의 이미지를 그린 상황일 건데요. 여기서 리드 픽셀스 같은 펑션을 불러서 화면에 그린 이미지를 다시 메인 메모리로 읽어드린 다음에 이 메인 메모리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주면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실시간으로 그린 그림이 화면상에 텍스처 형태로 나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특히 컴퓨터 구조,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세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전형적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마지막에 가서 프레임 버퍼 영역에다가 이미지를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에 바로 보이겠죠? 다음에 화면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메인 메모리로 읽어올 때는 리드 픽셀스 같은 펑션을 사용하면은 메인 메모리 영역으로 읽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CPU가 이제 메인 메모리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예제에서는 메인 메모리에 있던 이 부분을 다시 텍스처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혹은 엔지니어들이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자 라고 해서 FBO,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마지막에 이미지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크게 보아서 프레임 버퍼, 그래픽 카드에 있는 프레임 버퍼 그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메인 메모리 영역도 가능할 거고 또 그래픽 카드에 있는 텍스처 메모리 영역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출력을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다로 보낼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래픽 카드들, 또 이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는 웹GL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FBO라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 출력을 직접 화면으로 보내는 프레임 버퍼 혹은 CPU가 사용할 수 있는 메인 메모리로 보내거나 혹은 그래픽 카드에 있는 별도의 메모리, 텍스처 메모리로 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때 FBO,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서 최종 출력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제까지 보아왔던 웹GL이나 혹은 전형적인 오픈GL 프로그램들은 파이프라인을 거친 다음에 디폴트 FBO가 출력을 그대로 프레임 버퍼, 즉 그래픽 카드에 있는 별도의 메모리 영역으로 보내서 그것을 화면에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픈GL이나 웹GL의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FBO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FBO가 도입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래픽 카드의 출력을 FBO를 거쳐서 직접 텍스처 메모리 영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텍스처 메모리 상의 텍스처 이미지로 출력을 바로 해서 이것을 직접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텍스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텍스처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를 특별히 렌더 투 텍스처라고 합니다. 즉 그림을 그리는 렌더링을 해주는데 텍스처 이미지에다가 바로 렌더링 해준다. 그래서 렌더 투 텍스처라고 그러고 다음 시간에 이 예제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FBO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렌더 버퍼, 즉 메인 메모리에 있는 어떤 영역에다가 이미지를 바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RBO 혹은 메인 메모리에다가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이 이미지를 CPU가 가져가서 뭐 파일로 저장하거나 혹은 다른 처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RBO, 즉 렌더 버퍼 오브젝트라는 이 개념으로 메인 메모리에다가 버퍼를 잡는 게 보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떨어져서 뎁스 버퍼나 스텐실 버퍼 같은 추가 버퍼들을 잡기가 힘들 때 메인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보면 노트북 메모리들은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 자체를 작게 잡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영역을 침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이 RBO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RBO에다가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RBO, 즉 메인 메모리 영역을 버퍼로 사용할 때는 프레몬트 쉐이더에서 이 메인 메모리 영역을 읽어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트 온리로, 즉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출력을 하기만 하지 다시 인풋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되죠. 우선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FBO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쪽 개념에서 보면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FBO는 일종의 스위치 박스고 이 스위치 박스를 거쳐서 여러 개의, 즉 피지컬한 프레임 버퍼나 메인 메모리 영역이나 텍스처 메모리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복잡한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FBO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즉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FBO를 여러 개 설정한 다음에 어떤 FBO는 텍스처 메모리를 사용하고 어떤 FBO는 렌더 버퍼 오브젝트, 메인 메모리를 사용하고 어떤 FBO는 둘 다를 사용하고 이런 방식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지 피지컬한 프레임 버퍼, 즉 그래픽 카드에 있는 메모리 영역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FBO 넘버 0, 즉 0번 FBO는 항상 프레임 버퍼, 실제 그래픽 카드의 프레임 버퍼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 이걸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FBO의 구조를 보면은 일종의 스위치 박스라 그랬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다시 여러 개의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체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피지컬한 프레임 버퍼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의 실제 프레임 버퍼가 보면 화면 출력을 해주는 컬러 버퍼, 그리고 뎁스 처리, 보통 G 버퍼로 이 영역을 썼었죠. 그래서 뎁스 버퍼 필요하고요. 또 고급 기능으로 스텐실 버퍼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버퍼는 내부적으로 컬러 버퍼,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 세 가지 종류의 버퍼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조체라고 보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지컬한 프레임 버퍼에 대응되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컬러 프레임 버퍼나 뎁스 버퍼나 스텐실 버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구조체처럼 FBO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내부에 어태치먼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뎁스 어태치먼트, 스텐실 어태치먼트는 뎁스 버퍼와 연결될 수 있고 스텐실 버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또 컬러 버퍼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한 프레임 버퍼에서는 컬러 버퍼가 한 개만 가능하다라고 제약을 거는 경우가 많지만 FBO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컬러 버퍼에 한꺼번에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시켜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컬러 어태치먼트, 즉 컬러 버퍼에 연결시키는 이 어태치먼트 부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0번과 1번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현대적인 그래픽카드들은 컬러 버퍼 어태치먼트를 2개 정도가 아니고요. 최소한 8개, 많으면은 32개, 64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야기했듯이 FBO 넘버 0는 피지컬한 프레임 버퍼라서 변경이 불가능하고 컬러 어태치먼트 0는 반드시 그래픽카드의 피지컬 컬러 버퍼에 연결되고 뎁스 버퍼와 스텐실 버퍼도 피지컬한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웹GL이나 오픈GL 설정을 할 때 처음에 보면은 G버퍼를 쓰겠다 그러면 뎁스 버퍼를 잡아줄 거고 G버퍼를 쓰지 않는 상황이면 뎁스 버퍼를 아예 잡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즉 뎁스 어태치먼트 그리고 스텐실 버퍼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텐실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잡고 사용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어태치먼트와 스텐실 어태치먼트는 널 포인터를 갖는 경우, 즉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BO 넘버 0 말고 FBO 넘버 I,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만든 FBO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create frame buffer로 FBO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bind frame buffer를 이용해서 지금의 오픈GL 파이프라인에서 어느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된 FBO에서는 다시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나 혹은 프레임 버퍼 렌더 버퍼 같은 뒤에 설명할 함수들을 이용해서 컬러 버퍼를 특정한 텍스처나 메인 메모리 영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도 텍스처 이미지나 혹은 메인 메모리 상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웹GL에서 실제 사용하는 함수로 본다면요. create frame buffer 해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여기 이름이 보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버퍼를 만들어주는 함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은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때 만든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이것은 나중에 딜리트 할 때는 딜리트 프레임 버퍼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또 여러 개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특정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bind 프레임 버퍼를 사용해서 한 개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그것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이미 선택되어 있던 것은 이제 해제되고 새로 선택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하나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 뒤쪽에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null을 넣게 되면 그때는 디폴트 프레임 버퍼, 즉 프레임 버퍼 넘버 0, 그래픽 카드 메모리를 직접 사용하는 이 프레임 버퍼를 디폴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버퍼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구조체 중에 렌더 버퍼가 있습니다. 렌더 버퍼 오브젝트는 원래 목적이 메인 메모리 상에다가 2D 이미지 영역을 잡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텍스처 이미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텍스처 이미지는 텍스처 메모리 영역, 즉 그래픽 카드 내부의 메모리를 찾게 되지만, 렌더 버퍼 오브젝트는 메인 메모리, 즉 CPU가 관리하고 있는 메인 메모리 영역에다가 2D 이미지 영역, 일종의 행렬 형태가 되겠죠. 이것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그래픽카드의 FBO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보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버텍스 쉐이더, 프레임워트 쉐이더로 만든 다음에 바인드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여지껏 만든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다음 이 선택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서 프레임 버퍼 렌더 버퍼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컬러 어태치먼트나 혹은 뎁스 어태치먼트 혹은 스텐실 어태치먼트에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렌더 버퍼 오브젝트도 크리에이트 할 수 있고 딜리트 할 수 있고 또 이 어태치먼트 영역에다가 바인드 할 수도 있고요. 또 렌더 버퍼 스토리지에서 실제로 메인 메모리에 메모리 영역을 잡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웹젤에서 사용하는 함수도 그대로 웹젤에서 사용하는 함수들도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와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렌더 버퍼를 위해서 별도의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create 렌더 버퍼 해서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에 딜리트 할 때는 delete 렌더 버퍼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딜리트 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bind 렌더 버퍼 오브젝트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렌더 버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뒤쪽에 렌더 버퍼 스토리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선택된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미지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영역을 잡아주는 것은 이미 텍스처 함수를 다룰 때 텍스처 이미지 2D 같은 함수들이 width, height, 그리고 internal structure, 그러니까 RGBA, 8이나 혹은 depth component, stencil index 이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을 텍스처 이미지 2D 함수에서 사용했던 형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전형적으로는 RGBA8으로 RGBA 컬러 이미지를 만들거나 depth component 24 해서 24비트짜리 depth 버퍼를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사용 예제가 될 겁니다. 다음 뒤쪽에 width, height를 설정하면은 2dimensional array, 즉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미지 영역이 딱 잡힐 겁니다. 다음에 만들어 놓은 렌더 버퍼에 대해서는 다시 프레임 버퍼의 특정한 어태치먼트와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함수가 프레임 버퍼 렌더 버퍼 이 함수인데요. 앞쪽에는 프레임 버퍼에 어느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뒤쪽에는 렌더 버퍼 중에서 어느 렌더 버퍼를 여기 연결시킬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타겟하고 RBO 타겟이 있는데 이것은 프레임 버퍼하고 렌더 버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픈GL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수들을 사용한 적도 있긴 했는데요. 우리 예제에서는 특히 웹GL 쪽에서는 타겟은 프레임 버퍼로 고정되고 RBO 타겟은 렌더 버퍼로 고정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제 FBO를 만들고 거기다가 RBO,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갖다 붙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처음에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이때는 create 렌더 버퍼 하고 바인드 시키고 그 다음 렌더 버퍼 스토리지로 메모리 크기까지 딱 잡아서 메인 메모리 영역에다가 필요로 하는 2디멘저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다음에 이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앞쪽에서 설명했던 create하고 bind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새로 만드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입장에서는 어태치먼트들이 현재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특정한 렌더 버퍼 오브젝트와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때
프레임 버퍼, 렌더 버퍼 펑션을 이용하면은 이제 어태치먼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통 컬러 어태치먼트 0를 고를 겁니다. 이것을 RBO와 연결시켜서 지금부터는 오픈GL 혹은 웹GL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FBO에서 컬러 어태치먼트를 따라가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RBO 이 영역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메인 메모리 영역에 그림을 그렸다면 이것을 화면에 직접 보여주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리드 픽셀스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저 이미지를 다시 메인 메모리로 가져오거나 혹은 이 과정을 거쳐서 파일 형태로 세이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좀 더 실전적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렌더 to RBO라 그래서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출력해주는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서는 우선 rotation to object.javascript라는 파일에서 보면 두 개의 오브젝트, 큐브와 피라미드를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파이프라인과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리고 뷰잉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로테이션 시키는 것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따라가 보면은 전형적으로 작은 물체를 만들고 이것을 공전하면서 자전시키는 예제가 될 겁니다. 자, 요 rotating to object라는 이 예제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건데 직접 화면에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RBO, 즉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rotation to object.javascript 이 파일을 파이프라인 전체에 걸쳐서 함수들을 앞쪽에 rtt 언더바 프리픽스를 적용시켜서 파이프라인을 약간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실제 그림을 그리는 파이프라인 따로 있고 또 그 그림에서 사용할 텍스처 이미지를 그려주는 예제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 두 개가 돌아가는 두 개의 물체를 돌리는 이 예제를 사용하려고 해서 파이프라인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텍스처 이미지를 그려주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rtt 언더바를 적용시킬 겁니다. 다음에 실제로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간단한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single texture.javascript 이 파일을 살펴보면 이전 실습에서도 나왔던 예제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각형 영역을 하나 잡고 거기다가 특정한 텍스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목적은 이 사각형 영역에다가 주어진 텍스처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 그려지고 있는 로테이션 하는 두 개의 물체 이것을 텍스처 이미지로 사용해서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 두 개의 물체는 실시간으로 돌고 있으니까 텍스처 이미지 상에서도 이 두 개의 물체가 실시간으로 돌게 될 겁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소스 코드 중에 전체 파이프라인을 모두 사용하는 예제는 RBO color.javascript 이 파일에 들어있고요. 따라가 보면은 처음에 init 펑션들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제 WebGL2를 사용하면서 안쪽에 옵션으로 보면은 depth buffer 사용하고 anti-aliasing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는 예제로 depth buffer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또 프리저브 드로잉 버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true라고 해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depth texture를 사용하겠다는 익스텐션 명령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렌더 버퍼 예제나 혹은 뒤에 설명할 렌더 투 텍스처 예제에서 depth 버퍼를 텍스처 이미지 혹은 RBO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컬러 이미지가 그래도 쉬운 편인데요. depth 이미지조차도 텍스처나 혹은 메인 메모리 영역으로 교체하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익스텐션을 반드시 선언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그 뒤쪽에 가보면요. 이제 글로벌 변수로 FBO, 플레임 버퍼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고 RBO로 보면 컬러로 사용할 RBO 만들었고요. 또 이것이 텍스처 이미지로 가야 되니까 텍스처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고 픽셀 버퍼로 나중에 리드 픽셀 하기 위한 영역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시작하면은 FBO 만들 거고 RBO 만들어서 이것들을 연결시킬 겁니다.
바로 이것이 initialize FBO and texture 요 함수에 들어있고요. 안쪽에 보면 처음에 FBO create하고 bind하는 거 전형적이죠. 다음에 컬러 렌더 버퍼를 create하고 bind하고 스토리지 잡아주는 거 딱 필요할 겁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공했다고 알려주게 될 거고요. 렌더 스크린에 가보면은 이전까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파이프라인 두 개를 동시에 돌려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 보면은 지금의 파이프라인에다가 방금 만든 FBO를 연결시키는 bind frame buffer 펑션 콜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리는 것은 방금 만든 FBO 따라가서 RBO 쪽, 즉 메인 메모리에 그려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RTT 언더바로 렌더 씬을 불러줍니다. 이것은 이전에 rotate to object.javascript에 있던 두 개의 물체를 돌리는 함수가 여기서 콜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출력은 FBO를 따라가서 RBO에다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메인 메모리 영역에 그려졌을 겁니다. 그려진 것을 웹GL의 readPixels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픽셀 버퍼에 읽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읽어온 픽셀 버퍼는 나중에 보면은 텍스처 서브 이미지 2D나 혹은 텍스처 이미지 2D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처 메모리 영역에다 넣어버립니다. 이 뒷부분에서 하는 걸 보면요. 처음에 프로그램 오브젝트를 전부 현재 걸로 바꿀 거고 다음에 바인드 버퍼하고 액티브 텍스처, 바인드 텍스처 해갖고 전형적으로 텍스처 이미지 하나를 사용하는 텍스처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고 이 텍스처의 이미지로 앞쪽에서 그렸던 렌더 버퍼 오브젝트 이미지를 가져와서 텍스처 버퍼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사각형을 그 텍스처 매핑이 된 사각형을 화면에 그려주는 코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체 소스 코드 그대로 실행시켜 보면요. 이제 화면상에 RBO color.javascript가 실행되어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실행시켜 보아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두 개의 물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미지가 나올 건데 이것이 텍스처 맵으로 이것이 텍스트 이미지로 사용되어서 화면상의 사각형 안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사각형에 나온다는 것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놓고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죠. 뎁스 버퍼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이미지에 Gbuffer 알고리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챌린지가 바로 뎁스 버퍼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꿔보는 겁니다. RBO depth.javascript 파일을 보면 실제로 뎁스 버퍼까지 연결시켜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이미지가 나오는지가 나와 있고요.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버퍼에는 방금 만들었던 RBO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뎁스 버퍼 쪽에다가 다시 하나의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더 만든 다음에 그것을 뎁스 버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만드는 방법들을 보았고요. 다음에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보았고 전형적인 예제로 렌더 to RBO 즉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이미지를 그려서 그것을 텍스처 이미지로 사용하는 예제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렌더 to 텍스처로 텍스처 이미지에다가 직접 출력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